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2.5%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6월 발표 때는 2.7%였는데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2.6%, 2022년도에는 2.7%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은 제조업 부진과 미국 무역 갈등으로 지난번 전망보다 0.1포인트 떨어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과 개도국들은 무역과 투자 둔화로 0.5포인트가 낮춘 4.1%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심각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부분적인 합의와 봉합으로 일시적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춘 5.7%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6%를 넘지 못한 5.9%를 예상했고요.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긴장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규모 증가는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어 잠재적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1970년대 이래 4번의 부채 축적에 물결이 있었고 그중 최근에 가장 크고 가장 빠르며 가장 광범위하다고 세계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세 가지 파동인 1980년대 초의 국가 채무의 불이행, 1990년대 후반의 재정위기, 2000년대의 주요 채무 경감 필요, 2008년 9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었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와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베이스턴스 등 미국 최대 규모의 투자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으며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와 세계 최대 은행인 시티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린 바 있었습니다. 현재 저금리는 위험의 일부를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높은 부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를 덮친 저금리 기조가 부채 부담을 어느 정도 감당하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저조한 금리는 금융위기에 대한 불완전한 예방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과거 부채 축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같은 현상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개인적으로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자가 낮다 하더라도 채무 상환을 통해서 부채를 축소시켜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부채 증가가 두드러지는 나라는 대부분 신흥 및 개발도상국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총 부채 규모는 2018년 국내 총생산 GDP의 170%인 무려 55조 달러입니다. 육경 3,728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중 대부분이 중국발 부채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는 있지만 브라질과 같은 다른 신흥국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전체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약 80%가 2010년 대비 부채 총액이 늘어났고 3분의 1 이상이 GDP 대비 부채가 최소 2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중국과 미국 또는 유로 지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 둔화는 비슷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대형 신흥시장에서 재정적인 리스크가 되살아나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일련의 극한 기후사건이 모두 전 세계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지난해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일 간 무역 긴장 역시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6%대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지난해 중국 경제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세계 경제 둔화, 2018년 말까지 이어진 공급 부문 개혁 등의 영향으로 6.2% 성장에 그쳤고, 그리고 WB,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들 또한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7%에서 6.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 국제통화기금 역시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간 수출 규제를 뽑았는데 비슷한 분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어느 나라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외 여건이 그만큼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다 자체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쉽게 가늠해 보입니다.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2018년만 해도 8%에 달했는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로 곤두박질 치면서 한국을 비롯한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10.3%가 줄면서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이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에 비해 25%나 줄어든 영향도 컸지만 불안한 대외 여건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어려운 대외 여건을 이겨내고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와 인적 자본 육성에 주력하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정책과 제도적 환경이 성장 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기본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부채 규모는 공공과 민간 부분 모두에서 목격이 되었는데요. 세계은행은 이를 10년간의 반복적인 성장과 침체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부채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과계부채의 증가 그리고 리스크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이자율이 상승이 된다면 부동산 버블 붕괴로 부동산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1월 말 기준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를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1000조입니다. 가계부채 1630조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부채는 791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채 상환 압력이 심해진다면 잠재적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20년도에 세계 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취약한 상승 경로를 예상하지만 무역과 다른 정책들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